일부 전망자들에서 이성호 동아일보 센터장, 조권영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함께 들끓는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가 총선 최대 승부처로 뽑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내용 지역별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기어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내년 총선까지 딱 6개월이 남았습니다. 국회는 수도권 민심 얻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망자들에서 총선 격전지들 꼽아보고 판세는 어떤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총선 판세를 읽고 전망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이성호 센터장, 조권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권영 기자는 저희 중립기어 처음 나오셨는데 좀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몇 차례 봤고 그 전 법조 팀장님 아, 황영준 선배요? 네, 나오신 것도 보고 했는데 예. 오늘 나와주셨는데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뭐 유용한 정보로 이거 재밌는 이쪽- 시간 네. 이쪽에 유용한 정보로 재밌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빨을 참 잘 받으시네요. 그렇죠? 네. 얼굴이 작아서. 네. 네, 그럼 센터장님, 자, 저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이 좌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뭐 너무 잘 아시죠? 뭐 수도권에 인구 제일 많잖아요. 네. 지금 한 2,600만 명, 전체 50% 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구 비례로 하니까 지역구 뭐 뽑는 그 국회의원도 많고요. 21대 기준으로 하면은 한 121석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한 47.8% 정도 예,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50%에 가깝고. 예. 당연히 여야만 놓고 봤을 때 여당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 같은 본거지가 있잖아요. 영남 중심으로 지금 어떤 의원 분포를 갖고 있고 야당은 호남을 근거로 의석 분포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 강원 아니면 뭐 충청 그 지역을 이제 조금 서로 좀 그 선거 때마다 좀 나눠 가지는 스타일. 예. 결국은 그 이제 의석수가 많지 않으니까 나머지 핵심은 이제 수도권인 거죠. 수도권에서 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총선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여기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격전지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부터 살펴봅니다. 서울 첫 번째 마포갑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자, 조권영 기자, 마포갑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마포갑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비례대표 의원, 이용우 전북 순창. 남원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가진 이용우 의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작업을 진행 중인 시대전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네. 나란히 현수막을 걸고 하는 등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도 유지하고 계시죠? 다시 출마를 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현영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이분이 마포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힌 건 아닌데 이분도 계속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계셔요.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네. 김빈 전 청와대 행정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포갑이 이제 벌써부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치열함이 느껴지는데 마포갑이 주목받는 이유, 이 지형적으로 마포갑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마용성 지역이잖아요. 뭐 서울에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 주목도나 중요도나 관심도가 확연하게 높아진 거고 그 자체는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지역입니다. 특히 마포갑은 제가 예전 역대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네. 이 전체 선거로 봤을 때 완전히 원사이드하진 않았다. 네. 좀 옛날 얘기이긴 합니다만 90년대에는 주로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까지 보수 정당에서 계속 당선이 됐었어요. 그 뒤로 한 번씩 주고받고 하다가 2000년 1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지금 노웅래 의원이 계속 삼선을 하고 있죠. 네. 21대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어떤 좀 그보다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완전히 계속 보수 정당이 하든지 진보 정당이 약간 그 야당 그러니까 소위 지금 민주당 전신인 정당이 계속 이어서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마포갑은 좀 다른 부분 그 부분까지 한번 본다면 여당 야당 여야 모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은 조건영 선배는 이제 국회 출입하시는데 마포갑 판세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보니까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요. 그 다음에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리고 8회 지방선거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데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상태인데, 자 내년 총선에 마포갑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마포갑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좀 오르면서 보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여야에서 보고 네.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결국 이곳이 주목받는 핵심은 노웅래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기 때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웅래 의원이 그 아버님께서 사선을 네. 이 지역에서 하셨고 예.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이후에 이제 또 나와서 지금 4선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 좀 지방과 그 개인 표가 있어서 네. 이곳을 이제 굳건하게 지켜왔던 곳인데 노웅래 의원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해볼 만하다 네, 기회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전 노웅래 의원이 했던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관리를 해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네. 이어받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보면서 뜨거워지는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 기자 얘기했지만 노웅래 의원은 어찌됐든 지역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네네. 지금 물론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 아마 공천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기소된 상태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떤 그 민주당은 뭐 그 후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 거고 그걸 노려서 국민의힘도 이제 인물을 내세워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이 저런 상황이라고 해서 약간 어떤 비중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힘 입장에서는. 그쵸. 예. 충분히 저 지역 기반을 좀 이렇게 뒤집어 엎을 만한 네. 그런 비중이 있고 중량감이 있고 아니면은 역량이 아니 신선함 그런 네. 거라도 있어야지 어떤 그 비중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지 아마 저 노웅래 의원이 닦아놓은 어떤 지역구 기반 네. 그거를 좀 파헤치면서 거기서 뭔가 승기를 잡는다든지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지역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서울 광진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구 광진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광진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9번에 걸쳐서 네. 연이어 당선된 36년 동안. 36년 동안 유일한 서울 지역구라고 하고요. 네. 이 지역은 이제 1988년 13대, 1992년 14대까지는 성동병이었는데 네. 15대 때부터 광진을 선거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물급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했으나 당시에 이제 열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고민정 의원에게 네. 2.55% 차이로 패배했고요. 근데 이게 그전 총선들에 비하면은 격차를 상당히 좁혀놓은. 좁힌 거였긴 했습니다. 인물표를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꼭 가져오겠다고 다짐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를 내세울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오신환 전 의원 관악을에서 19대 20대 때 당선됐던 네. 의원인데요. 예, 이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 맞아요.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했고요. 네. 그 뒤에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을 해서 8월 말에 선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광진을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 의원 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은 없다고 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친문인 고민정 네. 현역인 의원이 당연히 뭐 재선에 도전할 도전할 걸로 것이다. 예상이 예. 되고 그 외에 김상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지난 총선 때도 도전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도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센터장께서는 이 광진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제가 이거 이번에 찾아봤어요. 예, 예. 광진에 주말 조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 민주당 쪽 인사들이 계속 당선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최근에 좀 전에 그 투표율 말씀, 약간 네. 득표율 말씀하셨는데 격차가 좀 좁혀졌다. 좁혀지고 있죠. 예, 좁혀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이 총선은 물론 바람이죠. 근데 그 무수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같은 당 성향의 그 네. 인사들이 계속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 그거보다 고민정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거 약간 그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야당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찌됐든 고민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그쵸. 의원이잖아요. 예. 네네. 친문 의원이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 네. 투표 때도 보면은 본인 이제 부결표 네. 던졌다고 아예 공식 회의석상에서 했는데 누가 믿어주겠냐 개딸들 겨냥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고민정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으면 뭐 누가 받는지 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고민정 의원이 받든 아니면 고민정 의원이 정말 이 개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 그래서 다른 인사가 받는다. 네. 오히려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고민정 의원이 받으면 오히려 더 될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들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갔을 때 병원에서 이제 계속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은 네. 뭐 모든 저기 민주당 국회의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다 아는 비명계 네. 의원들 말고는 다 옆에 자주 가고 뭐 발언도 하고 뭐 그리고 유세도 지금 나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그 이후에 지금 영장 기각 이후에는 뭐 사실 지도부도 지금 완전히 친명 단일 체제로 지금 바뀌었고 어떤 분들은 이재명의 개인 완전 사당처럼 돼가고 있다 네. 이런 비판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강하게 거스르는 아니야 강하게 비판하는 몇몇 비명 의원들 말고는 사실 다 지금 어떤 당의 원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의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더 큰 정치 1번지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종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1번지라고 네. 불렸던 거는 청와대도 있고 종로가 이제 옛 서울에서는 이제 중심지였던 네. 까닭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다 이곳에서 한 번씩 했던 적이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선거구 획정 네. 아직 이제 그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기존 선거제와 인구 기준으로 따져봤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종로와 중구가 합치면 합쳐져야 된다. 지금 기준상으로는 예. 나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종로와 중구가 둘 다 숫자가 줄면서 중구가 원래 성동구에 붙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면서 종로랑 중구를 붙이면은 네. 두 개가 이제 한 지역구로서 인구 기준을 충족을 한다고 이제 분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곳이 합쳐지면은 훨씬 더 큰 정치 1번지가 되지 않겠느냐. 비록 청와대가 대통령실로 바뀌면서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네. 여전히 그런 상징성이 있는 중요도가 지역구 있는. 네. 일 거다라는 거랑 이제 항상 좀 여야 정당이 치열하게 맞붙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역시 뭐 이번에도 관심 받는 지역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종로는 늘 거물급 인사들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내년 총선 앞두고 지금 보니까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나와 있고 거물급 인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나올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은 몇 분 안 계세요. 현역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이제 다시 재출마하겠다고 하시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사위인 곽상원 네. 지역위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3주 전에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본인들이 좀 의사가 있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종로는 상징적인 지역이고
여야가 총선에서 맞붙었을 때 뭔가 판세나 바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이곳에 깃발을 들어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핫한 인물이니까. 네, 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연고상으로는 압구정, 강남 갑인가요? 강남 갑인가 이제 그쪽에가 네. 사실 맞기는 한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이광재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시거든요. 네네네. 예, 이분께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뭐 의사를 밝혔다거나 그런 활동을 건 하고 아니고. 있거나 이런 예. 건 아니고요.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이제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험진 영등포 같은 데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로에 나올 확률도 점치고는 있는 건가요? 정치계에서는. 국회에서는. 그거에 대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호사가들이 네, 아직 네. 뭐 그림을 그리는 정도인 것 같고, 실제로 지도부에서 어디를 진지하게 네. 고려하고 있다거나 어디가 낫겠다 이런 네. 계산을 들은 뭐 바는 아직 출마설 없습니다. 이런 것도 들은 건 없어요. 출마설도 사실 아직은 아니 방송 보시는 분들 딱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그 여야가 이제 이 격전지를 뽑아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를 저희가 흥미로운데 몇 군데 지금 오늘 이렇게 그 기사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만 봐도 종로는 진짜 화려하네요. 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여기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 하셨는데 예, 뭐 여야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종로에 나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되겠다. 정치 1번지에서 생각하시는 판세 있으실까요? 저기 구독. 재미로만 놓고 보면 네. 방금 조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일로 나오고 네. 한동훈 네네. 장관이 붙으면 오, 진짜 재밌겠는데요? 빅매치죠, 예. 빅매치. 네. 예. 뭐 실제로 뭐 그런 얘기들은 그 진짜 호사가들이 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고는 하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상징적인 두 인물이, 인물이어서 예. 누가 하나 패배하면은 타격이 너무 크죠. 예, 타격이 너무 맞아요. 크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하고 지금 곽상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실 최재형 의원은 이제 감사원장 하시면서 이제 그 어떤 이 정권의 어떤 비판을 하고 네.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제 좀 표 차이도 있게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재보선에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뭐 화제에 오르고 아무래도 초선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에 비해서 지금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나 아니면 곽상원 위원장이나 조금 비중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험난한 저런 중량감 있는 인물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어느 분이 돼도 뭐 재미있는 빅매치는 건 맞는 거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에서 이 종로에 한번 나오신 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왜요? 어찌됐든 당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지지층 예. 사실 이번에 그래서 막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영장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네.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런 분이 나와 공천을 받으셔도 네.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겠다. 아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치는 사실 양쪽 어느 쪽도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경기권 격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승부의 시작, 경기 고양 갑입니다. 인물이 참 많은데요. 이 지역구 어떤 곳인가요? 경기 고양갑은 예. 유시민 전 의원이 16대 17대 때 재선을 했던 지역구고요. 예. 그리고 18대 때는 한나라당 송병구 의원이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심상정 의원이 내리 하고 있는. 3선을 하고 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쉬운 지역구는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지금 지역구가 가불병정 4곳인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과반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에서 뭐 2석 정도는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고향병이 좀 보수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향갑이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있다 보니까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고양갑. 여기 보면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 고양갑에 출사표를 던질 인물은 어떤 분들이 있을 거라 보시는 거예요? 일단 현역인 심상정 의원이 아마 또 도전을 재선을 하실 하시지 거고요. 않을까, 예. 재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순영 당협위원장, 네. 이분이 지금 고향갑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있다 보니까 네. 좀 매치의 어떤 구도를 생각했을 때 네. 센 원희룡 사람. 네. 국토부 장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향은 신도시고 부동산 네. 정책이 그쵸, 중요한 예. 곳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호출이 되고는 있지만 네. 뭐 당연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거나 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거나 뭐 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문명순 지역위원장이 지역구에 계시고 이재준 전 고양시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평론가이시죠.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소장 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지역에서 네. 출마 의사를 밝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가 있는 김포까지도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서 중요한 지역구라고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고향이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신도시 이제 북부에는 이제 고향, 남쪽에는 분당인데 신도시들 보면은 대적인 흐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여야가 좀 엇갈려.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 쪽 유권자들이 좀 일관되게 좀 표를 던지는 경향이 좀 있었고 예. 고향은 또 중간에 약간 뭐 지역구에 따라서 이 고향 전체로 봤을 때는 지역구에 좀 다르긴 하지만은 심상정 의원이 어찌됐든 계속 그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게 3선 이상 정도 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사람으로 그냥 계속 그렇죠. 미어도 다시 한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역시 이 구간이 명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인물이나 거의 대적할 만한 비중 있는 인물이 오거나 상대방으로 아니면 정말 엄청난 바람이 불거나 상대 쪽에 유리한 그러지 않고서는 한 3선 이상급 되면 그냥 어느 정도 좀 물론 약간의 지금도 보면은 표 차이가 좀 줄고 있긴 하지만 예. 그런 흐름에 좀 덜 타는 거 아닌가. 네. 특히나 여야의 약간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여야에 다 모두 환멸을 느끼고 있는 혐오하고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에휴 위어도 또 정의당 한번 뭐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심상정 의원 벌써 5선이나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지역 많잖아요. 저희 뭐 민주당에 보면은 안민석 의원도 오산에서 5선이에요. 네. 그렇게 맨날 사고치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설화도 많이 빚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5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지역구 기반이 탄탄한. 예. 그렇다면은 아까 조 기자 얘기한 대로 만약에 국힘이라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좀 고민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장차관 차출설 뭐 이렇게 비중 있는 어떤 그런 그 후보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총선 격전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짚은 이 네 곳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장 내일 열리는 정말 빅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뜨거운 선거 어떤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요. 자, 지난 토요일 마감한 사전 투표율이 무려 22.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역대 지선과 재보궐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이 숫자를 놓고 우리한테 이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온라인 여론을 담당을 하니까 네. 그 업무 저도 뭐 일 때문에 이렇게 계속 기사 댓글 같은 거 잘 보고 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서로가 자기한테 지금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논의 물대기라고. 네. 보면은 여당은 이제 보수층이 결집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만큼 여론이 뜨겁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전 투표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지지든 정치 참여든 그런 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그 사전투표에 대한 조금 젊은 분들이 가지 않았을까? 그건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의 지지층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쪽 좀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본투표 때는 아무래도 좀 연령이 네. 왜냐면 있으신 쉬는 날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보수 쪽그 국힘 여당 정부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냥 본투표까지 봐서 네.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는 뭐 지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그냥 구청장 지자체장을 그렇습니다. 뽑는 예, 작은 예. 선거지만 총선 모의고사격으로 이제 다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와서 유세를 돕더라고요, 진교훈 후보. 네. 이제 그 여야 모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인데 국회 출입 기자시잖아요. 현재 뭐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같은 게 있나요? 전망이라던가. 국회에서는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에 미칠 여파에 네.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결국 뭐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겠지만 이기고 지는 것도 이제 어느 차이냐, 어느 정도 차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예. 만약에 여당이 5% 이내로 네. 지거나 지면은 네. 이재명 지도부에도 타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재명 지도부 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도부에도 타격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네. 이제 강서구 자체가 원래 민주당. 민주당 좀 그렇고 이제 지지율로 봤을 때는 15% 정도 뭐 내외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좁혀진 거면은 그 지금 민심이 여당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로 만약에 여당이 두 자릿수로 지면 네. 또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일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좀 소수파인 비윤계의 목소리가 네. 커지고 그러면서 뭔가 당 내에. 혁신의 예. 혁신 요구라든지 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것 네. 같다. 네. 네. 그럼 그러면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다면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뭐 비대위가 꾸려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나요? 당 내에서는 네. 안팎에서는 비대위 이야기까지는 잘 안 하는 아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사실 뭐 구청장 하나의 네, 그쵸. 의석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진다고 해서 뭐 사퇴할 정도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요구가 나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게 주류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국민의힘한테는 험지였던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지선 때 김태우 구청장은 어떻게 이긴 건가요? 그때는 이제 그 대통령 대선을 이기면서 네. 이 바로 2개월여 있다가 치러진 그쵸. 선거라서 예, 그 여파가. 서울 지역에 많은 바람이 좀 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 기억에 한 자릿수 5% 이내로 아마 간신히 이겼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긴 곳이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곳이 5대 험지라고 네.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서울에서. 5대 험지면은 험지. 또 어디가 있나요? 아까 말한 광진. 광진은 아니고요. 네. 금관구라고 네. 금천 관악? 관악구로 그리고 그리고 강서 네. 강북 이렇게 5개 지역구가 5대 험지. 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5대 험지에서 열리는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고요. 자,
끝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여당의 국정 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첨예하게 맞붙을 이번 총선, 승패를 가를 변수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변수까지는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야당인 거예요. 야당 그중에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가장 그러니까 선거의 키포인트가 여쪽에 있지 않고 야쪽에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나 야당이 어떻게 풀어갈지 그거를 헤쳐나갈지에 따라서 저는 뭐 판세가 확연하게 좀 흔들릴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영장 기각 최근에 어떤 그런 상황을 그 뭐 뒷받침하고 지도 체제가 어떤 측량 체제로 완전히 바뀌고 그거에 등에 업고서 일방적인 어떤 공천 소위 말하는 어떤 비명계 뭐 공천 학살 뭐 이런 게 자행이 된다면 그냥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 잘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도 그 좀 승기를 잡지 않을까? 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선배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결국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을 수도 있고 네. 학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좀 순탄히 밖에 이제 잡음이 드러나지 않는 식으로 네. 정리를 한다면은 네. 또 그게 아무튼 당이 단일 대우를 이루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나을 거고요. 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아무튼 이제 용산과 뭔가 물밑 조율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파열음이 나거나 하면은 악영향이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뭔가 잘 정리하고 또 플러스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비윤계와의 어떤 갈등이 잘 뭔가 정리가 되면서 공천을 하면은 서로가 좀 더 그 총선 과정에서 네.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선배는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정적. 네, 앞으로도 정치권 이야기 네.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네, 네, 네. 자주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